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함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합성함수라는 건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 거의 결과물이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과정을 얘기했고요. 역함수는 뭐야? 함수값. 내가 x값과 함수값의 결과 위치를 뒤바꾼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뭐라고 인지했어? y는 x에 대한 대칭의 형태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맞나요? 요걸 그냥 머릿속에 잡아놓은 상태로 우리 1090번 문제 한번 푸시죠. 기본적으로 초반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냥 한번 천천히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g-3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gx라고 하는 요소한테 몇을 넣어준 거야? -3을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만 대입하니까 결과물이 몇으로 나옵니까? -2라고 나온다는 거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때? 우리 역함수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난 이 역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 역함수의 결과물을 K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냐면 F 인버스 -2라고 하는 친구를 K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인버스 해주면 어떻게 돼? FK가 -2가 되는 게 궁금한 걸로 바뀌어. 내가 굳이 역함수의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결과만 뒤바꿔주면 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해보시죠. K를 대입해주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K-4라는 친구를 우리가 -2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를 몇이라고? 1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던 값이 1번이었구나 얘기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뭐야? 내가 인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내 역함수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그냥 원하는 형태의 값만, 수치만 맞춰둬도 충분하다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우리 옆에 있는 1094번으로 갈 건데요. 우리는 역함수라는 친구 자체가 드모르간을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있었다고 했었지. 맞아? 하나하나 우리 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F 인버스 X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됐었어? 이 F랑 F의 인버스가 거의 약분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X라고 하는 항등함수가 나왔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내가 F 인버스 함수가 있어? 근데 만약 내가 이 친구를 한 번 더 인버스 하면 어떻게 됐어? 인버스랑 인버스가 사라져서 원상복구 된다는 거. 그지? 요거 기억을 해줬어야 됐고요. 또 중요한 거 내가 F다 G라고 하는 친구랑 이 X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인버스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G랑 F의 위치도 바꿔줘야 하고 얘네 둘 다 내가 누구를? 인버스를 씌워줘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형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시작해보자. 1094번 쫙 시작해보시죠. 우리는 G 인버스 .F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전체에다가 우리가 인버스를 씌워줬지. 그지? 그럼 우리 첫 번째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까지 같이 우리가 씌워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 결과물을 뭐에 대해서 요거 중요해. 인버스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난 얘를 K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먼저 우리 G9라는 친구를 먼저 해석하게 주겠지. G9는 우리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인버스란 결과물 우리는 FK를 10이라고 한마디로 2K-4가 10 K를 몇이라고?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얘기해 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요 포인트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9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문제가 좀 잘 안 보이네. 자, 혹시 요것만 불러줄까요? 혹시 요거 3x 플러스 a인가? 맞아? 이거 플러스인 것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 문제를 보니까 G.F의 전체 인버스가 G 인버스 F의 인버스랑 똑같다고 했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 인버스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별로 안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네 두 개는 항등함수기 때문에
양쪽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전체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 인버스를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전체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돼? 마일끼리는 약분되는 거, 인버스끼리 약분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좌변항은 G.F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변항은 어떻게 돼? 역함수를 씌워준 거지. 바꿔주면서 역행까지 해주면 F.G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G.F랑 F.G랑 같은 건 어떻게 증명했지? 실제로 대입해봤어야 됐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대입 한번 해보면서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9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y는 x가 주어져 있는 건 이유가 뭐였냐면 예시야. 내가 예를 들어 x한테 c를 넣었어. 그지? 그럼 내가 c에 대한 y 값이 궁금하잖아. 근데 알 수가 없었네.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 y는 x 위에 있는 한 점에 지나가지. 그걸 보니까 얘가 뭐랑 똑같구나? b랑 똑같구나를 의미하기 위한 y는 x야. 알겠지? 우리 요것만 좀 캐치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f 인버스 b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나 인버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나 안 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과물을 난 k라고 두는 편이야.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양변에 f를 씌울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때? 약분되겠지? 한 번 더 f를 씌울 수 있지? 약분될 거야. 그럼 우린 결국에 이 f 인버스 b라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다? f.fk가 b가 나오는구나. 이제부터 역행을 가자는 거지. 맞아? 자, 그럼 봐보자. 우리 y값이 b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니까 x값이 몇이었어야 돼? c였어야지. 그래야지 b가 나왔지. 맞아? 얘가 뭐야? 이 마지막 결과물을 해석을 해준 거야. 그지? 다음 거 어때? 그럼 결과물이 C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D에서 출발해야지 C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K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D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게 인버스입니다. 결국에 인버스를 처리하기 싫으니까 원래대로 바꿔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얘를 좀 활용하는 형태로 우리 1100번 문제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한번 봐보니까 fx란 gx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gx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요거 좀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이때 내가 궁금한 건 f 인버스 b거든요. 그지? 근데 우리 요거 합성함수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어때? f랑 이거 없앨 수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지. 그럼 우리가 얘 한번 지울 수 있어 없어? 못 지워. 슬프지만 얘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라는 문제인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버스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없앨 수 있을 때야. 쉽게. 알겠지?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자. 내가 f 인버스 d입니다. 요거 먼저 처리를 한번 해보겠지. 맞아. f 인버스 d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d가 나오는 x값이 궁금한 거잖아. 맞아. 자, f 요거잖아. 여기에서 y값 d가 나오는 친구는 누구야? 여기죠. 맞아. 그게 누구야? b일 때 나오지. 그럼 우리 f 인버스 d를 누구라고 할 수 있어?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거 확인해 볼까? 이번에는 gb지. g는 누구야? 여기잖아. x한테 누굴 넣겠대? b를 넣겠대. 그럼 누구로 나와? a로 나오지. 마지막 FAG A 넣으면은 누구야? C로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야,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 내가 언제 인버스를 한 번 더 씌워가지고 인버스를 없앨 건지 아니면 계속 인버스를 남겨서 갈 건지는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인버스가 너무 안쪽에 들어있어. 그지? 그리고 얘는 결과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확실하게 줬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입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야. 사실 1998번도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인버스를 씌울 거니까 그리고 인버스를 없앨 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준 거다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110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3분의 1x-2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있는데요. 그 역함수에 뭐가 궁금합니까? 교점의 좌표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그냥 함수랑 역함수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얘가 우리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요. 만약 이 좌표, 함수 fx 위에 있는 좌표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a, a라고 하는 좌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 좌표 또한 인버스라면 y는 x에 대칭을 했겠지? 그럼 대칭해서 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원래 함수랑 y는 f 인버스 함수, 이 두 개 사이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겠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실입니다. 맞아? 근데 여기에는 말이 하나가 더 붙어요. 어떤 말이 붙냐면은 증가하는 함수인 경우. 이거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증가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가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 중에서는 꺾여있는 함수도 존재했었지. 그냥 기울기의 역행 방향만 쭉 증가하고 있거나 쭉 감소하고 있으면 됐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걸로 예시를 들면 안 되긴 하는데. 자, y는 x 중에서 곡선으로 그릴 거야. 증가하는 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이런 친구가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친구.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일단 지금은 보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죠?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어때요?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거 확인되나요? 그죠? 근데 만약 얘가 이 형태가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인 형태를 띠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 y는 x라고 하는 대칭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요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 친구를 우리가 대칭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모양이 되겠죠. 맞나요? 두 개의 교점이 몇 개 나타나?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일 때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3개가 나타나는 y는 x 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근데 웬만해서 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서는 어떻다? y는 x 위에서만 존재한다. 캐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증가하는 함수인 경우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영상씨, 우리 함수 fx의 기울기 몇입니까? 3분의 1. 어때? 양수지? 우린 직선이 양수야. 증가하는 친구라는 거 캐치를 해주셔야 돼. 그럼 얘는 교점은 어디에서밖에 안 나오겠어? y는 x 위에서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1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친구 우리는 3분의 1x-2랑 y는 x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였던 거고 3분의 1x를 넘겨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를 3분의 2x라고 결론적으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3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좌표를 마3, a 플러스 b를 2번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풀진 않을 건데 우리 1104번 한번 봐보자. 자, 몇 차 함수냐면은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이려면 무슨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어때?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그래프와 역함수라는 말이 주어진 순간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최소값이 몇이야? 4잖아. y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기울기가 몇이라고? 4라고 주어져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기 때문에 기울기는 5분의 1이고 아무튼 완만하게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나요? 얘랑 누가 있겠어? y는 x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했을 때 이 교점이 있을 거고요. 이 교점이 어떻게 된다? y가 0일 때 x가 4라는 걸 가지면서 뭐 요런 느낌으로 다시 나오게 되겠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요런 식으로 그냥 나오게 된다. 근데 결국에는 어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요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있지? 그럼 교점이 어디에서만 나오겠다? y는 x 위에서만 나오겠다. 잡아놓고 푸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들 이해됐죠? 이 포인트까지 잡아두시면 우리가 함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라이트쌤 교재는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누구? 특강교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특강교재 페이지 68쪽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좀 배웠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함수가 이해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합성함수까지 나갈 겁니다. 대신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난이도랑 좀 유형이 조금 더 다르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캐치하면서 내가 좀 많이 풀어줄 겁니다. 좀 잡아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이려면 어때야 돼?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대응돼야 되지. 대응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x한테 마이너스 1, 0, 1을 각각 한번 넣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죠. 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0을 넣으면 0, 1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마일 0, 1 넣으면 순서대로 몇이야? 0, 1,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2, 3인데 3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무시하자고요. 마지막 절대값도 마찬가지겠지. 몇이야? 4랑 3인데 공통적이니까 무시하자고요. 맞습니까? 근데 어때? 우리 여기 마이너스 2 존재하지 않아? y값에. 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대응되는 게 있어 없어? 없네.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 동일한 의미로 리을 같은 경우에도 어때? x한테 마일과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온다고 하면 4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뭐라고? 니은, 디귿 대응되는 게 있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는 우리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뭐야?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나와야 되고 0을 넣었을 때도 값이 나와야 되고 1을 넣었을 때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이때 중요한 거 fx가 몇 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대칭인지까지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나는 2차식을 보면은 무조건 대칭성에 대해서 먼저 좀 잡고 싶어. 그래서 나는 대칭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의 절반이겠죠? 맞아요. 우리 두근의 합 몇이야? 1이잖아. 1의 절반은 우리 2분의 1인 거. 즉 우리는 대칭축이 몇인 거? x는 2분의 1이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한마디로 뭐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0과 1은 무조건 어떠한 값을 가질 거야? 같은 y값을 가질 거야. 왜? 얘네 둘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난 0하고 1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네?
맞아? 근데 내가 이미 0을 넣었을 때 몇이 나와? 1이 나와.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와? 1이 나와. 맞아? 이미 x에서 x로의 함수 마일 0, 1에서 마일 0, 1로 가는 거에서 우린 누구? 0과 1은 이미 1로 가는 걸 완성을 했다고.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은 다른 값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자연수 a다. 그지? 그리고 어때? x는 2분의 1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우리는 이미 0과 1은 만족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더 작은 값이어야겠지. 맞아? 마이너스 1이 그럼 가능한 포인트는 누구랑 누구야? 0과 마일밖에 없다는 거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결론 지으러 가봐야겠지. 누구? f-1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우리는 마 a 플러스 1이죠. 얘가 누구라고? 마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2a라고 하는 친구를 우변항을 넘긴 거야. 마1을 이항시킨 2이거나 0을 이항시킨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우리가 a가 어떻게 나와? 1 또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a를 자연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나는 뭘 먼저 이용을 한 거야? 2차 함수의 특징,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이용해버리니까 나는 어차피 0과 1을 같은 값을 가지는 거 알아서 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만? 마이너스 1만 확인을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었다. 괜찮죠? 요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7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야. 근데 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이 1부터 5라고 하고요. 치역이 b부터 1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사실 치역은 y값이지. 맞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웬만해서 우리는 x값이 먼저야. 왜? x는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y는 대입했을 때 2차 함수의 경우에 x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웬만하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x는 확실하게 나오잖아. 누가 메인이라고? x가 메인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x에 대해서 메인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나는 2차 함수면 그래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근의 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근의 합의 절반, 우리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x는 3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 볼록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심지어 이때 우리가 보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야? 1부터 5까지만 본다고 했죠. 아, x가 1부터 x가 5까지 볼 건데 1과 5는 3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아, 최소값은 x한테 1하고 5를 넣었을 때구나. 최대값은 x한테 3을 넣었을 때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함수 fx의 범위에 대해서 미니멈 x한테 1을 넣었을 때 뭐라고 나와요? a 플러스 5라고 나오죠. 맞나요? 자, 맥시멈 x한테 3을 넣었을 때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a 플러스 9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안 됐어? 따라왔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고 있는데 혹시 얘가 치역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치역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얘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치역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아, fx의 미니멈과 fx의 맥시멈은 어디? 27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누구보다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치역이 아니라 얘는 공역이지. 얘가 공역이 이래야 된다는 건데 잘못 얘기했구나. 쏘리. 치역이지. 치역은 실제로 뭐한 친구야? 맞은 친구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다. 네, 미안해. 마지막 하나를 잘못 얘기했어. 이 치역 a 플러스 9 맥시멈이 누가 돼야 된다? 17이 돼야 돼. 미니멈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인지를 해 주셔야겠지. 어때? 그냥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말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바뀐 것 뿐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 똑같은데 말을 좀 더 고급지게 다른 언어로 바꿔준 거야. 오케이? 자, 마무리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8이면 B가 몇입니까?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1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에어컨이 시원해지질 않네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을까?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8번 문제로 가볼 건데요. 별표 하나만 같이 쳐주시죠. 자, 이 문제 아직까지 나랑 푼 적은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랑 9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볼 건데요. 이 8번 문제랑 9번 문제의 특징이라고 함은 그게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분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내가 양수 A랑 B를 넣었으면 얘가 무조건 성립한대. 맞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뭘까? 0입니다. 2번은 1입니다. 이건 무조건 넣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0 한번 넣어볼까? 우리 0 곱하기 0은 몇이에요? 0이죠? F0, F0. F0은 F0 더하기 F0이래. 무슨 말이겠어? 아, F0이 0이구나야. 맞지? 다시 F0 넣어본 거 A랑 B한테 내가 갈까? 0하고 0을 넣어보니까 우리는 F0이라고 하는 친구가 F0 더하기 F0이라고 나왔어. 그지? 그러면 지워지니까 F0은 그냥 그대로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맞지? 또 단순하게 얘기해볼까? 이번에는 A한테 몇을 넣을 거야? 1하고 B한테도 1을 한번 넣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동일하게 F1이 F1 더하기 F1이었대. 그거 지워지면은 우리 F1도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일단 이 포인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두시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F6이라고 하는 친구를 물어봤어요. 제대로 하는 F6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고요. 내가 궁금한 건 뭐야? F6분의 1이 제대로 궁금한 거지. 맞아? 자, 그럼 얘네 두 개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 자, 세인아, 우리 6하고 6분의 1 곱하면 뭐가 돼? 1이지. 내가 6하고 6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대. 이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내가 만약 A를 6이라고 그리고 B를 6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F1, A 곱하기 B가 F6 더하기 F6분의 1이었었던 거야. 그지? 근데 우리 F1이 몇이라고 구해놨지? 0이라고 구해놨고 F6은 몇이라고 주어져 있지? 2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F6분의 1을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 1번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겠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연설이 이해됐지? 다 이해됐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넥스트 9번. 자, 이번에도 비슷해. 비슷한데 이번에 어떻게? 함수 안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랑 밖에서는 두 개의 수를 곱해준 거야. 맞아? 근데 내가 또 알고 있는 건 누구야? F1이 2라는 사실밖에 몰라. 그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임의의 실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봐도 되거든. 뭐랑 뭐 넣어볼까? 0도 넣어봐도 되고 1도 넣어봐도 되고 상관없겠지. 자, 근데 00은 넣으면 안 된다. 왜? 우리 F0의 제곱이래. F0이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1번 어떤 거 확인합니까? A가 0이고 B가 1일 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F1이라고 하는 친구가 F1 곱하기 F0이죠. 이해했습니까? 어때? 일단 전제야. F1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2라고 주어져 있어. 0이 아니라는 전제겠지. 그러면 우린 약분하니까 결론적으로 F0을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나 F0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고 나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번에는 A한테 몇을 넣을까? B, 1. B한테도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뭐라고 나와? F2라고 하는 친구가 F1 곱하기 F1입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F2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지? 근데 봐봐, 내가 구해놓은 이 F2라는 친구를 보고 여기 있는 F-2라는 친구를 봐봐. 내가 마이너스 2랑 2를 더해주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나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F0이라고 하는 친구가 F2랑 F-2를 곱한 꼴이구나. 근데 우리 F2가 4라는 거, F0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F-2를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지? 그럼 어때? 아, F마이가 4분의 1이구나. 그럼 F0 1과 더해주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4분의 5라는 결과값을 가지더라.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따라왔나요? 다 따라왔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았어야 됐고, 그리고 함수값이 모두 같았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였죠.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어때? F랑 G가 전부 다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야. 그럼 뭐까지 같으면 끝나겠어? 함수값까지 같으면 끝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자, 이거 절대값 함수죠. 맞아요. 자, 우리 이 절대값 함수 어디에 대해 대칭일까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자, 두 분의 합 몇입니까? 2죠? 2의 절반 1. 얘도 둘 다 어때? 1에 대해서 대칭인 친구들이야, 둘 다. 맞아? 그거 한번 캐치하고 넘어가 보자고.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실제로 확인해보자. 자, 얘가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한마디로 어때? 1이라는 값과 0하고 2는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0하고 2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1만 보면 된다고. 맞아? 그럼 우리 뭐랑 뭐만 비교하자? 0하고 1만 비교하자. 왜? 둘 다 어차피 x는 1에 대해서 대칭 형태니까. 오케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F0부터 한번 볼래? 자, x한테 0, 0 때려 넣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죠? 나 G0도 그럼 한번 봐볼래? G0도 대입해보니까 어때? 마일이지. 절대값 마일이 그냥 나올 거야. A 플러스 B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해. 맞아? 그 다음에 누구 봐? F1도 봐야겠지.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와. 맞아? 그러면 우리 G도 1 한번 대입해볼까? 뭐라고 나와? B가 나오는데 얘가 1이어야 되네. 그지?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요걸로 잡았을 때 A가 몇이야? 2라고 나오고 B는 1로 고정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2A-B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3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엔 나도 지금 또 어떻게 했어? 대칭성을 이용을 했거든? 알겠지? 이 대칭성 꼭 잡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 일단 하나만 내가 너네한테 의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네 절대값 함수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그릴 줄 알아? 모르면 알려줘야 돼서 그래. 일단 모른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한 번만 보자.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을 배울 때는 진짜 완전 기초형부터 보지.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y는 절대값 x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우리는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봐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보죠.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y는 x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에 대해서 x가 0이라고 하는 거,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형태인 거 인지하고 있죠?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얘는 뭐인 거야? 얘는 뭐인 거야? x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한 친구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 맞아? 근데 어때? 만약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어? 그럼 우리 뭐 배웠잖아? 대칭형 배웠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대칭이 된 다음에 플러스 B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이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는 그냥 절대값 함수에 대한 모양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결국 절대값은 어떻게?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웬만해서는 이거 그냥 캐치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함수의 전제, 하나의 x값에는 하나의 y값만이 대응한다. 그럼 대응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지. 자, 근데 1번 봐봐. 어때?
하나의 x값에 몇 개가 대응하는 지금? 2개 대응하고 있는 거 보여? 여기는 1개 대응하는 거 보여? 여기 0개 대응하고 있는 거 보여? 말이 안 돼. 얘 함수가 아니야. 맞지? 다음 2번 가봐. 자, 어때? x값에 대응하는 거 y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어때요? 하나의 x값에 대응하는 y가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그냥 직선이라고 부르거나. 알겠죠?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얘는 어때? 내가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다 대응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아, 넌 함수구나. 4번은 어때? 없지? 대입하는 대응하는 y가 없지? 사이드에서는 어때? 가운데서 2개씩 만나잖아.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원의 함수라고 불러? 아니지.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5번. 얘도 어때? 마음에 안 들지? 사이드로 왜? 2개씩 만나잖아 지금. 여기서 0개 만나고 있잖아. 그냥 그림 보고 쉽게 좀 판단을 하자. 알겠죠? 다음 16번. 우린 기본적으로 또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4가지 종류의 함수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였지?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야? 항상 증가하고 있거나 항상 감소하고 있기만 하면은 됐었어. 맞아? 왜? 무슨 말이야? 아, 하나의 y값에 2개의 x값이 대응만 안 되면 된다고. 맞지? 그리고 어때? 1대1 대응은 뭐야? 그 상황에서 공역과 치역까지 다 똑같아야 돼. 맞지? 그리고 항등함수는 뭐였어? 가장 대표적인 거 y는 x. 나를 넣으면 내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야? y값이 변하지? 아니해. 그럼 얘는 뭐야? x축의 평행한 친구. y는 3, y는 1 이렇게 캐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보시죠.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맞아? 얘는 어때? 항상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항상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지?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 아니다. 함수도 맞긴 하지만 1대1 대응으로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디귿은 얘는 1대1 함수야. 왜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여주고 있어? 안 보여주고 있어? 안 보여주고 있어. 이 말의 의미는 얘가 뭐라는 거야? 점근선이라는 거야. 나중에 배울 건데 계속 근접하지만 끝내 닿지는 못해. 끝없는 수평선을 달리는 친구들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때? 항상 증가하고 있지? 얘는 1대1 대응인 거지. 그리고 결론 니은 리을로 마무리.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따라왔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0번 같은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항등함수. 우리 지금 공집합이하는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무슨 말이야? 나 자신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요 3차 함수랑 누구의 교점이 궁금한 거야? y는 x의 교점이 궁금한 거지. 맞아? 자, 1번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는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친구랑 x가 만나게 해볼 겁니다. 싹 다 자변항으로 넘겨보니까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 얘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 되잖아. 그럼 조립제법 나중에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조립제법 한 결과물만 내가 좀 빠르게 적자. 조립제법 하게 되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어때? 우리 y는 x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어차피 x좌표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 얘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제곱 빼기 1, 3개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시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따라왔죠? 자, 다음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모든 문제가 별표입니다. 자, 22번 별표. 자, 요거는 나랑 얘기를 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지? 그러려면 어때야 돼? 이 기울기의 부호가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둘 다 양수여야 된다. 둘 다 음수여야 된다가 아니야. 뭐가 같아야 된다고? 부호가 같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1번. 우리가 부호가 같다고 하면 내가 뭐 했을 때? 두 개의 수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됩니까? 양수가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어때? 내가 마이너스 부호를 넘겼다고 가정하고서 얘를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3보다 크되 2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어때? 얘네들이 끊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 연결돼 있었어야 됐지. 그래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봐. X한테 둘 다 0 넣어보니까 Y가 1로 똑같아지지? 오케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때? 우리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아, 마이부터 시작해서 1까지. 맞아? 몇 개야? 4개구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24번이야. 24번도 별표. 자, 내가 강조했지? 몇 차 함수의 형태야? 2차 함수의 형태야. 그쵸? 2차 함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 볼 건데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즉 나는 Y의 영역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Y의 영역도 Y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 볼 거구나. 그제? 근데 얘가 몇 대 몇 대응이래?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결국에 2차 함수랑 누구의 교점이야? Y는 X 사이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왠지 한번 실제로 우리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Y는 X랑의 교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X제곱 마 6X 플러스 12랑 X의 교점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마 7이지. 마 7X지. 넘어가니까 인수분해하면은 우리는 X마 3에 X마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즉 X를 몇이라고? 3 또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우리 이 친구도 한번 확인해보니까 축이 몇이야? X가 3일 때지. 맞아? X가 3일 때가 축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실제로 3을 대입해보니까 마구 더하기 12가 몇이니? 3인가? 그지? 3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겁니다. 맞나요? 그죠? 얘랑 누구의 교점을 본 거야? Y는 X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을 봤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이제 교점 2개 봤잖아. 그지? 이 교점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볼게. 항상 증가하고 있죠? 맞아? 여기 왼쪽 오른쪽 보니까 항상 증가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보는 거 3보다 크고 3보다 크고 성립하고 있지? 그럼 얘 1대1 대응인 거야. 맞아?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봐. 여기 누구였어? 4지? 맞아? 4도 한번 봐봐. 여기도 4였잖아. 그지? 근데 어때? 우리 4보다 오른쪽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리고 함수의 값도 어디야? 4보다 큰데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도 뭐인 거야? 1대1 대응인 거야. 얘는 1대1 대응점이 몇 개다? 2개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A의 값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가 똑같아. X는 3에 대해서 볼 건데 이번에 여기 X축에 접하기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Y는 X라고 하는 친구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봐봐. 내가 X가 A보다 크다고 했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이미 1대1 대응 탈락이지. 맞아? 근데 얘는 어때? 내가 봤을 때 그냥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얘는 통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는 형태가 있으면은 어떻게 인지해줘야 돼? Y는 X랑의 교점을 찾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누구보다 축이랑 같은지 또는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그림을 난 꼭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리면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또 26번 가볼게. 얘도 우리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자.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집합이야. 그지? 근데 어때야 돼?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y는 b보다 크거나 같아. 그지? 근데 어때야 돼? fx라는 친구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맞아? 자, 확인해보자. 자, 우리 fx라고 하는 친구 확인해보니까 축이 몇이야? x는 2라는 친구를 축으로 가지죠. 그죠? 그리고 2를 대입해보니까 y값이 몇이 나옵니까? 3이 나오고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영선아,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증가하고 있거나 항상 감소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우리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 영역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고 있으려면 적어도 a가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a는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y라고 하는 친구는 그럼 누구보다 커야 돼? 최소값인 3보다 커야 되지. 맞아? 근데 제대로 말하면 아니야. 자, 잘 봐. y,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맞아? 내가 a를 대입했을 때 맞아? 내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b여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b라고 하는 친구는 값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b는 뭐라고 나타나? 내가 x한테 a를 대입한 것, 즉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게 b인 거야. 이해했어? 이때 a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오케이? 따라왔습니까? 자, 마무리 지으러 가보자. 그럼 a-b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 한번 봐봐. 빼, a를 빼,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 3이라고 나오지. 뭐야, 몇 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근데 우리가 a가 어디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대값이 궁금하대. 맞지? 자, 마무리해보자. a입니다. a야. a에 대한 함수야. 자, 결론 지어봅시다. 우리 두근의 합 5죠? 절반 2분의 5입니다. 맞나요? 정확히 몰라. 위로 볼록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a가 뭐보다 크대? 2보다 크대. 최대값 어디서 나오겠어? 아,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나오겠구나. 그죠? 자, 2분의 5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마이너스 3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자,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4분의 25죠? 그죠? 얘한테 누굴 더해? 마 3을 하네요. 즉 우리는 4분의 25 마 10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몇이야? 4분의 13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P 더하기 Q를 몇이라고? 17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내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일단.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다?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내가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b가 된다. 그 값이 b가 된다. 이 포인트를 캐치하고 넘어가야 돼. 요걸 못 잡으면은 풀기 솔직히 힘들다. 이해했습니까? 다음으로 가보시죠. 28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일단 각자 한 개씩한테 다 맞아야겠네, 기본적으로. 난 뭐 하라고 했어, 항상? 쓰세요. 쓰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우리는 1, 2, 3, 4에서 5, 6, 7, 8로 쏠 겁니다. 맞나요? 근데 F1이 어디로 간대요? 7로 간대요. 2랑 3을 뺐더니만 몇이 된대요? 3이 된다 이거였죠. 맞나요? 자, 잘 생각해봐. 자, 그럼 만약 F2가 8이면은 F3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이거 말고 경우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했습니까? 그 우리 F4가 어디로 간 거야? 6으로 간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3 더하기 4를 몇이라고?
11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잘 생각해야 된다.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 나올 곧 다음 유형이 중요하다 인서야. 알겠어? 자, 다음 페이지 31번 가보자. 자,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지? 근데 뭐라고 했어? 만약 뭐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은 거래. 무슨 말이겠어? 아, x가 다르면 함수값이 같겠다 안 같겠다? 다 다르겠다는 거지. 얘는 뭐라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지? 자, 그럼 얘 1대1 함수라고 했다. 잘 생각해봐.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누구야? A, B, C, D 몇 개? 5개죠. 맞나요?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방금 1이 간 거 빼고 갈 수 있잖아. 4개. 3은 3개. 4는 2개야. 뭐랑 똑같아? 5팩이랑 똑같네. 우리 5팩은 몇이지? 120 아닌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다? 120개였었구나. 따라왔죠? 자, 다음 유형 10번인데요. 우리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자. 요거 내가 다 풀어줄 거거든요. 왜? 왜 내린 거예요? 너 거 맞지? 자, 우리 유형 10번을 볼 건데 나 이거 별표 3개야. 진짜 여기 내가 다 풀어줄 거야. 36번까지. 오케이? 근데 답을 그냥 막 쓴다기보다는 너네 내가 풀 시간 한 번 더 줄 거거든?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이해 한번 해보고 나서 내가 풀 시간 바로 줄 테니까 풀어보자. 알겠지? 자,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야. 좀 천천히 말할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자, x에서 x로의 함수 난 쓰라고 했지. 우리 어떻게 1, 2, 3, 4, 5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1, 2, 3, 4, 5로 가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 뭐 혹시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 이거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그냥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함수값에 대한 대소관계 1. 맞아? 함수값에 대한 대소관계 2지. 맞아? 자, 그럼 우리 함수값에 대한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미 뭐야? 야, 이거 무시해봐. 함수값으로 생각하지 말아봐. 내가 어떠한 값에 대한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어. 내가 뭐만 해주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끝나지. 조합이잖아, 조합. 순서가 주어져 있으면. 그지? 내가 이 5개 중에서 5개의 원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네. 5C 3이야. 맞아? 얘는 어때? 딱히 얘가 고른 거 안 골라야 돼? 그런 거 없잖아. 몇이야? 5C 2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몇 개다? 100개다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지. 요건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바로 가봐. 자, 중요하다. 자, f-x가 마이너스 fx래. 자, 잘 봐봐. 앞에 봐주세요. 마이너스를 넘겨볼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fx가 뭐야? 마이너스 f x인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대칭이야? x에도 마이너스 붙었고 전체에도 마이너스 붙었어. 무슨 대칭이야? 무슨 대칭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전체에도 y에도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잖아. 맞아? 얘는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현재 발송이 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다시 마무리해보자. x에서 x야. 마이말 012, 마이말 012. 이거 적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했다. 그지? 자, 그럼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게 되게 원점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리고 얘 원점의 대칭 이동하면 몇 컴마 몇이야? 2,2지. 맞아? 어때? 얘가 어딘가로 선택을 해서 간 순간에 얘랑 쌍둥이인 2도 정해져. 어디로 갈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어때?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지 선택한 순간에 쌍둥이도 같이 정해진다고. 누가? 1도 같이 정해주는 거지. 0은 어때? 단독이야. 내 할 바 아니야. 그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치워. 굳이 왜 봐? 우리가 볼 필요 없잖아. 왜? 마이가 정해지면 따라가는 놈이야. 마일이 정해지면 따라가는 놈이야.
내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봐볼까?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0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 마지막에 요 0이라는 친구. 왜? 잘 봐봐. x한테 우리 0 넣어볼 수 있지. 실제로 한번 넣어봐봐. 어떻게 나와? f0이 마이너스 f0인 거 보여? f0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왜? 생각을 해봐.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0,2 대칭할 수 있어? 할 수야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칭하나? 안 하잖아. 왜? 대칭축은 0,0이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0이 누구로? 0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얘의 경우의 수는 1이었던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25라고 얘기하면서 끝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35번. 얘도 별표야. 다 별표야. 그냥 여기는 그냥 유형이 별표 쳐놨지.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자, x 1, 2에서 y 1, 2, 3, 4, 5, 6으로 갈 건데요. f1 더하기 f2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죠? 자, 확인해보자. 자, 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f1하고 f2 동시에 정할 건가요? 아니죠. 한 개씩 정하겠지. 그러면 골라. 나 f1을 먼저 선택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가정 한번 해보자. 자, f1이 어디로 갔다고 쳐볼까? 1로 갔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리고 2가 가야 되는 걸 옆에다 한번 써볼게. 자, 2가 뭐가 돼야 돼? 우리 4의 배수가 돼야지. 2개 더했을 때. 그럼 2가 가야 되는 거 누구야? 3이야. 맞아? 3 말고 있어, 없어? 없지? 4의 배 될 수 있는 거 없잖아. 끝이야. 자, f1이 그럼 이번에 2로 갔어. 그럼 2가 가야 되는 거 누구야? 2로 오거나, 그치? 아니면 누구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지. 이번엔 3으로 갔어? 누구로 가야 돼? 1로 가거나, 아니면 누구야? 5로 가거나. 맞아? 자, 4로 갔어? 누구로 가야 돼? 4로 가는 거 말고 있나? 딱히 없지. 자, 1이 5로 갔어? 그럼 누구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지. 이거 말고 있어, 없어? 딱히? 딱히 없지, 이제. 그치? 자, 다음. 6으로 갔어. 누구로 가야 돼? 2로 가거나, 2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제? 이렇게 좀 세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요거 함수의 개수 몇 개야? 1, 5에 4니까 9개겠네요. 괜찮습니까? 영선씨 많이 졸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고 36번까지만 풀고 우리 잠깐만 쉬자. 자, 함수의 f가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하나에서 쏘면 하나가 맞고 중복해서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x에서 x로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다. 써놓고 시작하자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거 정의역 x의 뭐에 대해서? 하나의 원소 n에 대해서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은 4라고 했습니다. 맞아? 자, 하나의 원소래. 모든 원소가 아니야. 그지?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두 개의 수를 뺐는데 4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누구랑 누구죠? 1과 5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내가 n을 1, 2, 3, 4 넣을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 자, 그리고 경우에서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고정했잖아. 4개 중에 하나 골라줄게요. 사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1, 2를 골랐다고 쳐볼까? n이 1인 경우겠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요거. 고정이지. 맞아? 다음 2, 3, 4, 5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 3, 4에 알아서 가시면 되죠? 몇 팩입니까? 3팩입니다. 그럼 얘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나타나게 돼요? 24. 요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괜찮아요? 따라왔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교시 수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저기 서시계로 10분까지 쉬었다가 잠깐 다시 하시죠.
우리는 이번에 합성함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역함수는 내가 다음 시간에 끝낼 거라서 오늘은 합성함수가 진도 마지막이니까 자 결론 한번 지으러 가보시죠. 합성함수는 생각보다 쉬웠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에 넣고 그 다음 값을 또 다음 거에 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어. 그지? 근데 내가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귀찮을 때가 있었지. 뭘 하기가 귀찮아? A를 넣고 얘를 한 번도 대입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론부터 역산해보기로 했지. 맞아? 자, 왜? 우리는 GA라고 하는 친구도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질 거야. 맞아? 왜? 값을 대입한 거니까. 함수값이니까. 그럼 내가 그 함수값을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지? 그러면 내가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FT라고 할 수 있는 이 T제곱 플러스 3이 몇이라는 거. 10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 그 말의 의미는 우린 T제곱이 100이라는 거니까 T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풀마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사실 이 T가 뭐였던 거지? 내가 X한테 A를 넣었던 2A-12였구나 캐치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2A라고 하는 친구를 20 또는 0이라고 A라고 하는 친구를 10 또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양수였구나 캐치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 풀마 1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2차식의 결과물은 X값이 몇 개로 나올 수도 있다. 2개로 나올 수도 있어. 맞아.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는 하나밖에 없지만 Y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게 2차 함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차 함수를 볼 때는 무조건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아, 대응되는 게 여러 개겠구나. 그럼 이 여러 개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게 기본 전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8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규칙성을 논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 거라고? 규칙성을 논거할 거야. 맞아? 자, 한번 봐보자. F80K가 1이야. 그냥 이 80을 몇 번 넣어주겠다는 거야? K번의 횟수로 넣어주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80을 한번 처음 넣어볼까? 80을 넣었어. 80으로 스타트. 뭐가 나와? 짝수니까 80 짝수지. 40이야. 짝수지. 20이야. 짝수지. 10이야. 짝수지. 5야. 맞아? 홀수네? 그럼 어떻게 돼? 3이야. 홀수네? 대입하면 몇이야? 2야. 짝수네? 1이야. 홀수네? 1이야. 홀수네? 1이야. 어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제일 처음 1이 나오게 된 순간부터 1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근데 몇 번 시행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아, 7번을 수행한 그 순간부터 즉 K가 7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1인 거라고. 그 우린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몇이라고? 7이라고. 4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유형 3번 정도는 난 너네가 알아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형 4번에 15번 한번 간단하게 봐보자. 사실 얘도 난 너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도 너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자, 함수 뭐야? fx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해? t라고 할 거지. 그지?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 x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3t 마사지. 맞아? 그럼 x한테 뭘 대입해? 3t 마사를 대입해.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ft라고 하는 친구가 12t-13이라고 나오지. 그지? 이 t를 다시 뭘로만 바꿔주면 x로만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사실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러려니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18번, 19번 유형 5번의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중에 하나예요. 한 문제씩은 꼭 어렵게 해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확인해 보시죠.
내가 뭘 그릴 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지? 누구를? 내가 fx를 gx한테 넣어줄 거야. 그지? 근데 잘 봐봐. 뭐가 주어져 있어? 우리는 fx가 x의 범위에 따라 값이 갈리지. 맞아? 자,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y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요거의 최소 최대 구하는 거 기억나? 어떻게 했었지? 얘의 범위를 구해준 다음에 전체의 범위를 한 번 더한 거였지.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왜? 우리 이거 합성함수잖아 사실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먼저 구해주는 거야? fx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내가 fx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x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는요 fx가 무조건 몇이야? 1이야. 맞아? x가 누구보다 1보다 작다고 얘기했을 때는요 fx가 무조건 뭐야? 2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우리 fx가 1이라는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린 gx는 무조건 뭐가 나와? fx가 넣은 거잖아. 무조건 값이 뭐가 나와? 4가 나와. 맞아 아니야? 맞아? 또 어때? fx가 무조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gx가 뭐가 나와? 0이 나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우린 식이 결국에 어떻게 바뀌는 거야? 아, x가 누구에 대해서 보는데 1에 대해서 볼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는 1이었고 gx는 항상 4로 고정이었어. 맞아? 그 다음에 어때? x가 1보다 작으니까 fx는 2로 gx는 0으로 고정이었다고.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대신 이 빈칸 잘 뚫어야 된다. 어디에 뚫려 있는지. 알겠어? 사실 요거는 가장 기본형. 왜? fx가 뭘로 주어졌어? 상수 1. fx가 2. 너무 이쁘게 주어졌어. 그지? 근데 이제 그 밑에 19번 같은 경우 봐보자. 19번은 정말 슬프지만 안 예뻐. 안 예뻐. 자, 한번 봐보자. 우리 gx를 누구한테 넣을 거야? f한테 넣을 거지. 오케이? 그럼 누가 기준이야? gx가 일단 우선 기준이야. 자, gx를 딱 한번 봐봐. 뭐에 대해서 쪼개져 있어? x가 1일 때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지? 보이지?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우리는 x란 친구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맞아? x가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로 갈 거지. 오케이? 자, x가 1보다 작을 때로 먼저 한번 가보자. 그럼 우리 gx가 몇으로 나왔어? 1이지? 자, 얘는 상수야. 너무 쉽다. 자, 1 넣어주면 그대로 우리는 fx가 몇이 되는 거야? x한테 1을 넣은 결과물 직선이니까 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근데 중요하다. 이제 g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 fx가 뭔 소리야? gx가 어떤 결과물이 나와? 직선으로 나오지. y가 고정돼 있어? 고정 안 돼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2인 친구, x절편이 2인 친구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누구한테? fx한테 대입해줘야겠지. 그지? 자, 마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2인 친구였잖아. 어떻게 된다? 마x 플러스 2.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x 플러스 4로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결론 지어보시죠. 누구가? x가 1일 때가 기준이지. 그지? 자, 1보다 작게 하니까 누구로? 2로 고정된 요소를 가졌어. 맞아?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빈칸. 여기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마무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는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을 때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니? 0 나오지? 1을 대입하니까 뭐 나오니? 2 나오지? 오케이, 여기 색칠, 색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지? 그럼 이거 무슨 꼴?
사다리꼴. 윗변 1, 밑변 2, 높이 2.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넓이가 몇이야? 3.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맨 위에다가 빈칸 좀 있지? 빈칸 조금 있지? 자, 마지막 거 하나만 내가 알려주는 거 보고 넘어갑시다. 함수의 형태를 또 보여줄 건데요. 얘가 조금 중요한 형태라서 우리 한번 봐볼게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1, 2, 1, 2 1, 2, 1, 2 으차, 으차 으차, 으차 얘가 F, 얘가 G. 우리는 F.GX. 자, 이 친구를 그려줄 겁니다. 오케이? 자, 누가 메인이야? 일단 GX가 메인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GX 누구에 대해서? 1에 대해서 갈리는 거 보입니까? 그죠? 자, 근데 잘 봐봐. x가 그럼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한번 해볼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오케이? 자, 잘 봐봅시다. 그럼 우리 gx의 형태를 먼저 고정을 시킬 거잖아. 맞아? gx의 형태를 먼저 고정을 시키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요거지. 맞아? 이거지. 어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누구한테 넣을 거야? fx한테 넣을 거지. 근데 그냥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y잖아. 결과값을 넣는 거잖아. 근데 y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0부터 1도 있고 1부터 2도 있어. 근데 fx가 어떻게 갈려있어? 0부터 1, 1부터 2로 갈려있지. 맞아? 그럼 얘가 한 번 더 갈려. 오케이? 뭘로 갈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gx의 결과물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이 결과물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실 작을 때라고 써도 상관없어. 요렇게까지로 갈려야 돼.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확인해보자. 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 여기로 들어가겠지. 맞아?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놈이야? y는 마이x 플러스 4겠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한테 그대로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x 겠지? y는 4x. 이해했습니까? y는 4x라고 쓸게. 자, 이번에는 얘를 대입하니까 어때? 1보다 작은 친구 여기 들어가겠지. 얘는 누구야? y는 2x지. 맞아? y는 2x한테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y는 마사x 플러스 4.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아직까지? x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한 거야. 그죠? 다음은 뭐 해줘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지. 그지? 그리고 얘 gx의 형태가 뭐라고 나오는 거야? y는 2x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얘도 갈려. 뭐일 대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맞아?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자,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어? 여기로 들어가겠지. 맞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사 x 플러스 8. 맞아? 1보다 작을 때는 뭘로 들어가냐? 저 2x에 들어가지. 그럼 뭐라고 나와? 4x 마사.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얘 그림 그려야지. 자, 잘 봐. 1하고 2가 메인이긴 했지. 그치? 근데 1하고 2가 메인이었는데 잘 봐봐. 어떻게 갈렸는지 봐봐. 우린 제일 처음에 0하고 1 사이 여기가 그치? 1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갈렸어. 얘가 몇이야? 2분의 1일 때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몇일 때야? 2분의 3일 때로 갈린 거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찍어줘. 2분의 1과 2분의 3. 그지? 그지? 자, 위에서부터 하나 볼까? 2분의 1일 때지. 그지? 자, 2분의 1 넣으면 몇입니까?
2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지? 자, 얘는 어때? 얘는 뭐부터 뭐까지기야? 2분의 1부터 1까지기지? 마사 x 플러스 4 2분의 1 넣으니까 2지? 그지? 그리고 어때? x한테 1 넣으니까 0이지? 이렇게 떨어져. 그지? 자, 그 다음 얘도 봐봐. 이번에는 누구야? 1보다 작은 게 먼저 오지? 그지? 1보다 작은 게 먼저 왔어. 그지? 그럼 얘는 또 x한테 2분의 3 넣으면 몇이야? 2지? 똑같아. 2로 올라가. 맞아? 마지막. 얘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지그재그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요거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얘가 문제풀이 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석적인 풀이에요. 가장. 알겠죠? 요거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